2월 21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2월 20일 미리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는 세력과 2월 21일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두 가지가 펼쳐졌었는데요. 책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에서 말하는 실적 발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980%, 순수익이 780%. 야 이게 한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수치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저도 실감이 안 나는데 가장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작년 대비 올해 나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냐? 뭐 5%에서 10%? 10%면 잘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작년 대비해서 연봉이 7배 올랐어. 엔비디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다니는 친구한테 너는 이번 연도 연봉이 얼마나 올랐니?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나 연봉 7배 올랐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 분야로 들어가 보면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AI 성장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같이 폭증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적 발표를 보고 나면 역시 내 생각대로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적 발표 전에는 확실히 돈을 많이 번 것 같으면서도 진짜 많이 번 건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실적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좋을지,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떨어져서 그 실망감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실적 발표 전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11% 주가 하락 가능성,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11%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저도 이 기사를 밤 10시쯤에 찾아보게 됐는데 이걸 보는 순간 잠이 안 왔어요. 엔비디아 지금 팔아야 되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 차트, 실적 발표 전에 차익 매물이 엄청 나옵니다. 갑자기 주가가 엄청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다음날 보란듯이 실적을 발표하고 그 떨어진 차익만큼 그대로 말아 올려버립니다. 자, 그럼 이 현상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실적 발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거였거든요. 책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에서는 기대에 사고 실적에 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도 실적 발표 전에는 진짜 이 주식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라는 기대 때문에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쯤에 실제로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더 이상 기대는 없기 때문에 이 차익 매물을 다 실현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적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예측보다 잘 나왔을 경우, 예측이랑 실적이 비슷했을 경우, 그리고 예측보다 실적이 못했을 경우,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당연하게도 예측보다 실적이 좋으면 생각보다 좋은데 하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측이랑 실적이 비슷한데 하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정확한 뚜렷한 주가의 방향은 딱히 잡히지 않겠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을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데? 근데 리듬이 있다면 가지고 가겠죠.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데 하면서 옆을 보게 돼요. 서로 눈치 싸움을 하다가 쟤 팔 것 같은데? 쟤도 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 하면서 공포가 밀려오면서 주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치와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예측해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한 개는 합의 예상치 (consensus estimate), 그리고 두 번째는 whisper number 입니다.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는 이 증권사에 종사하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이 합의를 모아서 예상을 결정했다고 해서 합의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증권사 분들도 그 개개인의 분석을 통해서 합의 예측을 했겠죠. 이번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고 합의를 해서 예측치를 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합의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옛날부터 이 합의 예측치를 낮게 불러서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생각보다 잘 나왔네 해서 시장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했을 때 이 차익만큼 이 시장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차익만큼 먹고 바로 털어버리고 나오는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위스퍼 넘버인데, 이 위스퍼 넘버는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된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실적의 예측치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한번 볼까요? 이번 엔비디아의 합의 예상치는
4.56달러, 그리고 위스퍼 넘버의 예상치는 4.67달러였어요. 위스퍼 넘버가 좀 더 많죠. 그래서 실제로 발표될 때는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합의 예상치보다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위스퍼 넘버를 참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발표했던 엔비디아를 참고를 해보면 합의 예상치보다 위스퍼 넘버의 예상치가 높으니까 실적은 여기에 더 비슷하게 나오겠네? 그러면 생각보다 잘 나왔으니까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참고 정도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지나갔죠. 물론 엔비디아 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다음 실적 발표에 있어서 실적 발표 전날에는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에 따라서 예상치와 비교해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건데, 우리는 미리 이 두 가지 수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주가의 방향을 한 번 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번 주에 연준이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이 소재를 가지고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